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8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 집안의 아들들은 인물도 출중하고 학식도 뛰어나 빠질 게 없는 1등 신랑감이었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바로 악독하기로 유명한 시어머니였다. 며느리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별의별 트집을 잡으며 괴롭혔다. 첫째 며느리가 시집 온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밥지옥에 빠져들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밥을 한 숟가락 떠보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게 무슨 밥이냐? 돌을 씹는 것 같잖아. 다시 해. 어머님, 방금 새로 한 건데요? 어디서 말대꾸야? 다시 지으라면 지어. 하루에도 몇 번씩 밥을 새로 짓게 만들고 그 밥은 맛도 보지 않고 모두 버리기 일쑤였다. 첫째 며느리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친정으로 도망갔다. 그 다음은 빨래 지옥이었다. 엄동설안의 시어머니는 이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말했다. 자, 오늘 안으로 이불 몽땅 빨아라. 어머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얼어붙을 것 같은데요? 그럼 손이 얼어붙지 않게 더 빨리 움직이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온갖 집안일을 떠넘겼고 둘째 며느리도 결국 손이 얼어붙어 도망갔다. 그나마 집안이 부유하여 시집올 처녀들이 있었기에 7째 아들까지는 간신히 장가를 보냈지만 그들 역시 하나같이 시어머니의 혹독한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다. 결국 근동의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는 그 집에 딸을 보내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7 며느리들이 하나같이 도망가고 총각인 막내 아들은 그 좋은 인물을 가지고도 20살이 넘도록 색시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가난하지만 강한 처녀가 있었다. 그녀는 몸은 마른 장작 같았지만 힘이 장사였다. 동네 사내들 중 누구도 그녀와 팔씨름해서 이길 수 없었으며 무거운 쌀 한 가마도 거뜬히 들어올릴 정도였다. 어느 날 그녀는 부모에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웃마을 부잣집 막내 아들에게 며느리를 구한다고 하니 저를 그 집에 보내주세요. 부모는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집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하는 말이냐? 거기 갔다간 너도 단 며칠 못 버티고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게다. 그 집에 시집을 가겠다는 말에 크게 역정을 내는 아버지 말에도 처녀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아버지, 저한테도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마시고 저를 그 집에 보내주세요. 제가 그 집에 가면 절대 도망오지 않을 자신 있어요. 딸이 단단히 결심을 하고서 나오는데 그 고집이 어찌나 센지 부모도 도저히 꺾을 수 없었다. 고집 센 딸의 말을 듣고 부모는 어쩔 수 없이 혼사를 진행했다. 마침 막내 아들이 총각 귀신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부자가 입이 쩍 벌어져서 얼른 혼사를 받아들였다. 우리 집에 시집을 오겠다니 받기는 하나. 그래도 우리 마누라 등살을 며칠이나 견딜는지. 장가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결혼식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 집에 막내 며느리가 들어왔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며느리를 닥달하기 시작했다. 아니, 이게 무슨 맛이야? 너는 찌개를 발로 끓인 게냐? 간도 하나도 안 맞고 이건 짜고 저건 싱겁고 넌 도대체 뭘 배우고 시집 온 거냐? 어머니, 맛만 좋은데 또 왜 그러세요? 식구들 모두 맛있다고 잘만 먹는데 시어머니만 꼬투리를 잡아 기를 죽였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밥을 짓고 있는 막내 며느리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더니 갑자기 엉덩이를 발로 뻥 차는 것이 아닌가? 어머,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난데없이 엉덩이를 차인 며느리가 깜짝 놀라 시어머니께 물었다. 네 오리 궁둥이가 어찌나 보기 싫은지 발로 차면 좀 들어갈까 해서 말이야. 키득거리며 얄밉게 웃는 시어머니를 보며 머리끝까지 화가 난 며느리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에이, 어머님, 발목이 약하신가 봐요? 그 정도로 차시면 엉덩이가 들어가겠어요? 차려면 이렇게 차야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엉덩이를 있는 힘껏 발로 걷어찼다. 어찌나 힘이 센지 시어머니는 그대로 마당까지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어머! 어디 시어머니를 내 인연!
마당에 철퍼덕 내동댕이 쳐진 시어머니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다.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힌 것도 잠시 이내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뛰어들었다. 내 이것을 제대로 혼쭐 내줄 테다. 그리고 며느리의 머리채를 와락 낚아채더니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막내 며느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하자 막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오른쪽 뺨 한 대를 시원하게 내려치더니 이내 곧 왼쪽 뺨도 힘껏 내리쳤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듯 시어머니의 두 뺨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너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감히 네가 내 뺨을 쳐? 기가 막혀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막내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꾸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오른쪽 뺨에 모기가 붙어 있어서 잡으려 했는데 왼쪽 뺨으로 도망가길래 다시 한 대 때린 것뿐이에요. 뭐야? 이년이 어디 거짓말을? 어머,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볼이 빨갛게 달아오르셨네요. 제가 얼른 차가운 수건이라도 내오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뻥찐 표정으로 두 뺨을 부여잡고 서 있다가 이대로 당하기만 할 수 없다는 억울함에 한 번 더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았다. 그러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냅다 패대기를 쳤다. 아이고, 며느리년이 시엄마 잡네. 기가 막힌 시어머니는 화를 참지 못하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팔짝팔짝 뛰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기운이 어찌나 센지 시어머니는 힘도 써보지 못하고 바닥에 개구리 마냥 벌렁 나자빠지고 말았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가사로운 듯 비웃으며 하던 음식을 마저 만들기 시작했다. 방으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거울 앞에 서자 깜짝 놀랐다. 머리는 산발로 흐트러지고 두 뺨은 퉁퉁 부어올랐고 이빨은 입안에서 제멋대로 굴러다녔다. 저녁이 되자 밖에 나갔던 집안 식구들이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다들 내 꼴 좀 봐요. 글쎄, 전년이 나를 이 꼴로 만들었다니까. 내가 분해서 못 살아. 당장 전년을 내쫓아야 해. 그러자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님께서 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시다가 그만 떨어지셔서 저렇게 다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능청스럽게 거짓말하는 며느리를 보고 기가 막힌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그러자 남편과 아들이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당신 또 시작이야? 우리 막내 며느리처럼 착하고 효심이 깊은 아이가 어디 있다고? 이제 좀 그만해. 그러다 막내 며느리까지 내쫓을 생각이야? 그러게요. 어머니 제발 생사람 좀 그만 잡으세요. 더는 못 보겠어요.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니 시어머니가 악에 바쳤다. 며느리에게 두들겨 맞은 시어머니는 가슴이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는데 며느리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얌전히 상을 내오더니 아버님, 식기 전에 어서 잡수세요. 뭐냐? 시어머니가 원래 저런 사람이니 네가 그러려니 하고 꼭 참으려무나. 알겠지 아가? 네, 아버님. 며느리의 가식을 본 시어머니는 하도 분해서 부르르 떨며 발을 동동 굴렀다. 그간 며느리들을 엄청 괴롭혀온 시어머니는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했지만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이젠 하다 며느리한테 맞았다고 헛소리까지 하네. 진짜 나쁜 시어머니야.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견디는 막내 며느리가 대단한 거요.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식구들이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소나기에 놀아났다.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늘어놓기만 하면 은근슬쩍 발을 걸어 넘어뜨리질 않나. 국에 소금을 한 줌씩 넣어 괴롭히질 않나. 별의별 방법을 써가며 시어머니를 골탕 먹였다. 매일같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당하다 보니 이젠 슬슬 며느리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잘못하다간 뼈도 못 추리겠는지라 감히 큰 소리도 치지 못하고 며느리 눈치 보기 바빴다. 며느리가 가까이라도 오면 귀신을 본 듯 손을 저으며 애야 됐다. 됐어. 저리 가라 저리 가.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을 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늘을 찌를 듯 하던 시어머니의 기세는 그렇게 푹 꺾여버리고 말았다. 며느리에게 또 얻어맞을까 겁이 나 방 안에 틀여박힌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악행을 일삼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한 짓이 있으니 벌을 받는구나 하고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횡포가 없어지자 며느리는 그제서야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다. 그랬더니 시끄럽던 집안이 조용해지고 날마다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며느리 칭찬에 입이 마를 날이 없었다. 며느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히 시어머니한테 공손하게 굴면서 정성을 다했다. 어머니, 이것 좀 잡숴 보세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가까이 다가오는 며느리를 보자 시어머니는 그만 즐겁을 하고 도망을 갔다. 예전과 달리 며느리한테 꼼짝 못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동안 며느리들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이제야 정신 차렸나 봐? 시어머니는 이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과 아들들조차 시어머니 편을 들지 않자 점점 외로워졌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악독하게 며느리들을 괴롭혔는지 깨닫게 된 것이다. 시어머니를 혼쭐 내고 버릇을 고친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다정히 말했다. 어머님, 이야기 몸에 좋다고 하니 드셔보세요. 시어머니는 거부하며 말했다. 아니, 됐다. 저리 가라, 저리 가. 어머님, 제가 독약이라도 넣었을까 봐요?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살갑게 웃으며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시어머니는 슬쩍 약을 받아먹었다. 며느리가 하도 잘 먹여서 살이 오른 시어머니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물었다. 마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냥 그저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시어머니는 점차 며느리의 선의와 관심에 감동하며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렇게 며느리를 괴롭혀온 시어머니가 바뀌자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 집 막내 며느리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이렇게 바꾸다니. 역시 막내 며느리는 힘만 센 게 아니라 강하고 지혜로웠다. 이제 그 집은 평화롭고 화목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드디어 그 집안은 평온을 되찾았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새벽입니다. 못된 시어머니 버릇 고친 며느리 즐겁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